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오늘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되면서 시장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우리 코스닥 무려 3.43%나 상승했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은 오늘 좀 크게 상승해주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대선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우리 바이오랑 그러니까 마리화나 테마가 오르고 있던데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보로 나왔던 이슈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야당 대표가 직접 얘기하고 이것을 당론화하겠다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또 이게 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이 박스권 안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이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1,5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1,500만 더 되죠. 그 주식을 하는 사람만 1,500만 명으로 우리가 추산한 거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의 어떤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요 불가피하게 어떤 이 정책 쪽에 이제 동의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칙과 가치를 따진다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나왔던 이슈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2,588, 2,600선까지는 장중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고가가 곧 종가다. 즉 오늘 아침 9시 땅 하고 나서 3시 반까지 계속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가가 755인데 754입니다. 쭉쭉쭉 오르다가 잠시 살짝 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시장 참여자들 계속 사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도 누가 매수를 좀 많이 했을까? 그 수급 주체를 제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기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는 좀 많이 팔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담았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계속 담아왔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죠.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보시면은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담았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증시 상승 견인했다. 역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자금력이 우리 개인 투자자보다 앞서는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면 좋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것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증시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 제 생각은 엄청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우리가 이때부터 쭉 빠진 거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850선은 안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850선 정도는 우리가 안착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지금이 2,500선 정도, 2,600 코앞인데 2,600을 무난하게 돌파하고 2,800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2,800 돌파하고 나서 흐름을 보고 제가 올라갈지 횡보할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2,800선 안착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항상 대비되는 흐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올랐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더 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HBM3E에서 확실한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치고 가고 있다. 삼성이 빠질 때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올라갈 때 삼성 빠지기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수급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 주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 꾸준히 잘 담아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이 증시 훈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3E에서는 확실히 밀리는 모습이니까 HBM4에 이제 승부를 걸겠다라는 이슈가 실무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추후에 봐야 될 문제죠. 만약에 선두주자로서 다시 재탈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가 뒤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흐름이 오늘 너무나 좋았습니다. 11월 처음 들어오면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3%, 그러니까 코스피 1%대 급등,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대 급등 나오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 나왔고요. 앞으로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슈, 현 기조가 유지된다면 시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같이 살펴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훈풍 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힘이 강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와 주었습니다. 코스피 2,600에서 2,800선까지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타 전략들은 우리 영석쌤과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단타 투자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살펴볼 텐데요. YG엔터테인먼트와 세경하이테크, AB프로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상승 흐름 좋고요. 특히나 앞에 두 종목은 1%대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영석쌤, 우리 YG엔터테인먼트 언제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YG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호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게요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요. 눌리고 다시 전고 라인 돌파하고 요 5일선, 11선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으니까 얘는 좀 들고 가시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장이 좋잖아요. 제가 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드리곤 했었는데 지금 장이 좋으니까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볼게요. 세경하이테크도 얘는 막 급등주의 형태를 띠는 종목이 아니라 아래에서 잠잠하게 올라오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가 패턴이 어떤 종목과 비슷하냐? 저희 방송 공략주였던 디어유와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종목 보기 전에 어떤 패턴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닥 구간에서 잠잠하게 올라오다가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쭉쭉 올라가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볼게요. 네, 이런 패턴이죠. 보시면 여기까지는 얘가 바닥 구간에서 잠잠하잖아요. 잠잠하다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세경하이테크,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세경하이테크 역시 잠잠하게 올라오다가 장기 평선 한번 돌파해 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AB프로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 정도 나왔는데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 같은 거 꾸준히 보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여기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보이고요.
여기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매집봉이 이렇게 자주 뜨니까 얘가 이렇게 추세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고점 라인 돌파해놨죠. 매집봉 라인, 고가 라인의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놨으니까 얘도 5일선, 11선 마찬가지로 지지하면서 양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엔터, 세경하이테크, AB프로바이오 리뷰 종목 다뤄봤는데요. 뭐 세 종목 다 좋은 종목이고 지금 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다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11월 1일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YG엔터테인먼트와 세경하이테크, AB프로바이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추세 상승하고 있습니다. 홀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 전략은 영석쌤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 내일장, 화요일장에 노려볼 수 있을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 상승했고요. 5일선 위에서 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 관련주들이 오늘 중소형주를 비롯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여행업계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 무비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당연히 여행업계의 어떤 실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잘 오르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뉴스 한번 보면 자, 대한항공. 지금 전고점이 돌파했잖아요.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새로운 이슈다 보니까 중국 무비자 소식에 항공 여행주 줄줄이 강세, 상승 모멘텀 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멘텀은 이제 받쳐주고 있고 차트도 전고점 라인, 중요한 라인들 보시면 여기 이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랠리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수급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판 흔적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파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한항공의 세력들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담고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계속 담고 있다는 점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이랑 재료, 차트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대한항공. 내일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에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전략 세워봤습니다. 수급과 차트 그리고 재료까지 좀 좋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HDC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3% 올라주었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HDC 한번 보겠습니다. HDC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볼게요. 올해 들어와서 얘가 상승 한번 나오고 횡보하고 눌리고 뒤집었고 이때는 아마 8월 달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8월 달이죠. 8월 달 전. 7, 8월 달인데 7, 8월 달에 뭐 좀 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받쳐주고 쭉 오르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안 좋았죠. 물론 오늘은 좋았습니다만 최근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박스권이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매물대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개념들 많습니다만 이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을 골라라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종목, 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보다 더 좋은 종목. HTS가 딱 그런 경우죠. 오늘 시장과 대비했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뭐 오늘 조금 높은 구간에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만 우리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이고 원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HDC도 내일 시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C 전략 세워봤는데요. 시장보다 더 좋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쇼박스 볼 텐데요. 오늘 큰 장대 양봉 그리면서 16%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우리 쇼박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쇼박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쇼박스도 제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스 보시면 자, 이거는 사실 재료가 중요합니다. 쇼박스 보면 컨텐츠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뭐 오르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 영상 콘텐츠 증가 등등 어쨌든 좋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고가 라인들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자, 얘가 고점을 찍어놨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반등하는데 이때는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타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빠지죠. 횡보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쭉 빠지다가 횡보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 중요한 자리 라인을 확실하게 거래대금 실린 채 돌파를 해놨죠. 이러면은 이제 차익 물량이나 어떤 앞에 매물대의 어떤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양음량이라고 해가지고 5일선 요 정배열 타고 음봉 나오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 쇼박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항공이랑 HTC랑 쇼박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기술적 분석, 단타 관련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단타 일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종목들 기술적 분석, 아침에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고 호가창 분석 여러 가지 다양한 단기 투자에 관련된 컨텐츠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쇼박스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양음량 패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내일장 시가에 노려볼 수 있을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단타에 대한 투자 전략들 같이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루틴이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하고 나서 뭘 하는지 저는 뭐 예를 들어 샤워부터 바로 하거든요. 샤워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련 리포트들 자료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마다의 개별적인 루틴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장 시작 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9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장 시작 10분 전에 어떻게 단기 투자자로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잡아놓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보셔야 돼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새롭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을 조회한다. 그리고 순위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화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섹터, 재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지금 8시 50분이다 라고 가정하고, 물론 지금 시간은 16시 11분입니다만 8시 40분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갑니다. 가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사람들이 어떤 종목 관심 가지고 있냐. 현재 기준 이렇게 볼게요. 16시 11분 30초 기준으로 휴마시스라는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휴마시스가 최근에 왜 오르고 있습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입니다만 리튬 광산 관련된 이슈로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화성밸브 시추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탐런 토탈솔루션 신규 상장, 쇼박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다음에 성우, 2차전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사면은 그 방산 쪽 해가지고 이제 드론으로 좀 엮여 있습니다. 지레일 해가지고 엮여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사람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딱 보다 보면 이 섹터가 딱 포착이 될 때가 있어요. 섹터. 그럼 요거만 봤을 때 지금 어떤 섹터 돈이 몰리고 있는 게 보입니까? 휴마시스. 요거는 개별주로 보는 게 맞죠. 개별주. 그리고 특별한 섹터가 안 보이죠. 뭐 컨텐츠 이런 거. 레몽레인이나 사실 근데 레몽레인은 또 경영권 분쟁으로 또 뺄 수도 있고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개별주 장세구나. 그럼 개별주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을 내가 선정해야 되겠구나라고 미리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죠. 어떤 화면을 통해서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요거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입니다. 말 그대로 일봉 차트는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일봉 차트는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 나온 차트를 의미합니다. 하루. 그러니까 11월 1일 금요일, 11월 4일 월요일, 11월 5일 화요일 앞으로 쭉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고요. 음봉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이 캔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끔 가다 캔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양봉이죠. 음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거예요. 오늘 하루 매수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음봉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양봉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요 부분을 시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종가예요. 아침 9시에 시작했을 때의 가격을 시가라고 하는 거고요. 오후 3시 반 종료되었을 때의 가격, 종가라고 합니다. 3시 반, 9시. 근데 얘는 요 바뀌어요. 요게 시가고 요게 종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원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마무리했어요. 시작했을 때의 가격보다 끝났을 때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양봉이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 시작했을 때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오늘 딱 끝나고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음봉이라고요. 아하, 몸통은 시가와 종가로 결정되구나. 근데 이 안에서 그 잔파동 같은 게 있잖아요. 중간에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랐다가 꼭대기를 찍고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꼴이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일봉 차트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 동안 만약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거고. 하루 동안 파는 사람이 많았다.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봉 차트라는 거는 이제 1분봉, 3분봉, 5분봉 굉장히 다양한 차트가 있고요. 또 그 차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분봉 매매 기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분봉은 말 그대로 기준이 분입니다. 단위가. 1분 동안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그럼 이제 9시에서 3시 반이니까 1분봉이면은 그 분봉 차트가 엄청 많이 찍히겠지. 캔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삼성전자. 뭐예요? 자, SK하이닉스로 볼게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오늘 사는 사람이 SK하이닉스를 관심 가지고 매수한 사람들이 매도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봉 차트를 보고 그 정도만 우리는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분봉 차트를 통해서는 1분을 보면 너무 많잖아요. 1분 단위로 나오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볼게요. 9시에서 9시 1분 동안은 파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9시 1분에서 9시 2분 사이에서도 파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9시 2분에서 9시 3분 사이에서는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거를 쪼개가지고 분 단위로 나타낸 겁니다. 분봉상으로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거래량, 캔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일봉 차트, 분봉 차트를 적어놨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일봉 차트를 통해선 어떤 캔들을 통해서 함축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물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거래 대금.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호가창 이거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호가창 공부해야지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전업투자자 시절에 전업투자를 할 때 이 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녹화 프로그램으로 시장을 이제 녹화를 좀 했습니다. 호가창을. 제가 이거 하루에 5시간 정도 꾸준히 봤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거립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세력들이 들어올 때 패턴, 세력들이 나갈 때 패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길 때 패턴, 단주 매매를 원투펀치를 칠 때 패턴, 여러 가지 덩어리 물량이 들어올 때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체결량과 지우고 볼게요. 체결량과 체결 강도다라는 거죠. 요거 제가 화면 보면서 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오죠. 자, 호가창 제가 쉽게 강의해 드릴게요. 여기가 종목이죠. 요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종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이 네모난 박스가 쳐져 있죠. 현재가라고 합니다. 현재가가 무슨 말입니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럼 지금 장이 끝났으니까 오늘 종가가 19만 4천 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이 19만 4천 원에 팔게요 하는 물량이 한 7천 주 가량 있고요. 나 19만 3,900원에 4,420주 살게요 하는 물량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밑에를 제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 매수 10호가라고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호가. 그 다음에 매도 10호가. 10.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매도 잔량, 매수 잔량.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요게 매수 총 잔량이에요. 10호가를 이 잔량을 다 더하면 4만 주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3만 4천 주라고 해서 매도 10호가 물량을 다 합치면 매도 잔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뭐 유튜브 보다 보면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2배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단기 투자로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 더 많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잔량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가서 자, 여기 볼게요. 체결량과 체결 강도입니다. 체결량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체결량 이렇게 볼게요. 자, 체결량은 말 그대로 실시간 체결되는 거래 수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19만 4천 원에 10주를 누가 산 겁니다. 10, 50, 59분, 58초이라 나와 있네요. 체결 강도는 143.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43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강했다라는 거죠. 100을 기준으로 체결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호가창 분석의 기본 틀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릴까? 제가 아까는 개별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움직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좀 섹터가 부족하고 최근에는 뭐 YG 플러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엔터주 이런 거 올랐는데 섹터가 아하 하나 있네요. 하나 있어요. 중국 무비자 관련해서 여행 항공업계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항상 머릿속에 내가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급등주 올라가는 거 보고 매매하면 운이 좋으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 없이 매수했는데 그 수익 나면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침에는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릴지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여행, 뭐 항공, 바이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섹터의 주도주를 분류하는 작업 중요하다. 주도주는 등락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그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하나투어가 6, 오도투어가 16%, 노랑풍선이 29 상한가 같죠. 그러면 이 여행 항공업계에서 대장주는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랑풍선입니다. 자,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제가 상한가 갔을 때 팁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상한가에 걸려있는 물량이 얼마죠? 14만 주입니다. 유통 주식 수의 10% 이상이 상한가 잔량으로 걸려있는 게 좋다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식입니다. 유통 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가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자, 여기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960만 주, 약 1000만 주 좀 안 되네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960만 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960만 주의 10%는 대략 한 96만 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상적인 상한가 잔량 수는 96만 주인데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면은 세력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죠. 그래서 요거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섹터의 주도주를 분류하는 그 훈련을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등락입니다. 아니 많이 오른 종목이 대장주죠. 근데 만약에 어떤 섹터가 너무 강해서 가령 뭐 초전도체라든지 예전에 그 대왕고래 너무 강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종목도 상한가, B라는 종목도 상한가, C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 똑같이 상한가를 갔는데 어떤 종목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분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물대. 앞에 물린 사람이 없어야죠. 근데 다 이거 똑같습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 변동폭이 심하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수익을 보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기법 적용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법은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5분봉 눌림 기법, 10분봉 V자 기법, 20분봉 이평선 기법, 121선 돌파 기법,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볼린저 매매 기법, 박스권 매매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 또 적산병 기법 이런 것들 제가 생각나는 것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방송만 꾸준히 보신다면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기법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종목은 잘 뽑아놨어요. 그럼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매매하실 겁니까? 가령 시초가 매매가 있죠. 시초가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초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는데 시초가의 갭이 너무 높게 뜨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5분봉 눌림 매매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유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상황에 맞게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들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실시간 종목 조회수. 제가 실제로 그냥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예컨대 뭐 휴마시스가 강합니다. 휴마시스가 오늘 보니까 일봉 차트를 좀 분석해 볼게요. 일봉 차트 보는데 지금 앞에 매물대가 잡혀 있고 이 차트가 어떤 차트랑 비슷합니까? DS 단석이랑 비슷하죠.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거의 똑같지 않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DS 단석 이 차트와 자, 상한가 121선 막히고 음봉, 양봉, 전고점을 돌파 못했고 돌파하고 그러면 시가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 한 번이잖아요. 그럼 자, 다시 그대로 와볼게요. 휴마치스가 상한가, 다만 얘는 장기 평선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음봉, 양봉인데 아까 DS 단속과 마찬가지로 전고점 라인 돌파 못했죠. 그러면 만약에 돌파를 한번 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시가 관점, 돌파를 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종가 관점,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 관점, 다 다음 날인데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3번 나오네요. 시가, 종가, 시가. 이렇게. 일단 시간 외를 한번 보자고요. 시간 외에서 1.9이면 이렇게 만약에 지금 아직 시간 외 거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상승으로 마감한다면 우리가 시가 갭이 뜰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차트를 하루에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제 장중에 차트를 거의 뭐 한 수백 개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보다 보면 그냥 패턴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거 보니까 바로 기억이 나잖아요. DS 단석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럼 우리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일봉 차트만 가지고도 매매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봉 차트로 봤을 때는 또 거래량, 캔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호가창에서 뭘 보죠? 호가창. 휴마시스 보면 대량 물량들이 걸려 있잖아요. 요건 다 세력들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 걸려 있는 물량들에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 물량들을 내 세력들이 대량 물량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호가창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하고. 요거는 섹터의 주도주가 아니고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이해하셨죠? 개별주.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10분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나 좀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기 투자 특화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분석도 짧게 합니다만 사실 시장 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가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단기 투자 기법,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기술적 분석, 단타 관심 종목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좋았던 것인데 시장이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11월 단기 투자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좋습니다만 오늘 계속 진행할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저녁 8시에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그때도 이제 제가 단기 투자 관련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 투자 성공을 위한 장시작 10분 전 루틴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릴까 예상하고 섹터의 주도주를 분류하는 기법 적용 이후에 매매하는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우리 영석쌤과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단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단타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저녁 8시에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말씀 주시면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한국 BNC입니다. 6,120원의 매수,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4,885원인데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국 BNC가 6,12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좀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뭐 시장이 좀 좋았으니까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 자체는 박스권의 지지 라인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박스의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잡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온다면 우리 시청자님, 그러니까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500원 라인까지, 여기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상승 모멘텀이 발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안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4,800원 부근에서 좀 하셔서 비중을 확대하고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7,500원 즈음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한국 BNC가 단타가 아니라 좀 기술력을 믿고 길게 보고 들어오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9,500원, 전고점이 9,410원이니까요. 9,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LTC입니다. 12,700원의 매수, 비중 10%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가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LTC 오늘 현재가가 11,350원에 있습니다. 쭉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영석쌤, 우리 목표가랑 손절가 잡아주시죠. 예, LTC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700원입니다. 12,700원인데 자, 지금 볼게요. 여기가 121선이잖아요. 중요한 저항 라인에 딱 이 LTC가 자리가 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가 전고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21선 라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 부근입니다. 12,000원인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8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000원 선, 즉 전고점 라인이자 121선을 돌파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돌파하고 15,000원 올라올 수도 있는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손절 라인도 같이 잡아드리자면 이 박스의 지지 라인이 10,000원 정도 됩니다. 또 10,000원은 상징적인 가격 구간이죠. 그래서 10,000원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1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17,800원의 매수,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1,5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잘 수익 중에 있는데요. 조금 더 홀딩해도 좋을지. 자, 영석쌤, 우리 네이처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네이처셀 재밌는 게요. 이때 악재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뭐 잘 아는데 11월 1일에 요 악재가 나오면서 받는 사람 좀 있었습니다만 물량이 대거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거래 대금이 이렇게 실리면서 나오면 엄청난 악재를 동반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 던지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신기한 패턴이 나옵니다. 요거를 하루 만에 그대로 상승 장악해버립니다. 캔들 자체가. 거래 대금도 실렸죠. 그래서 얘는 내일 이제 시가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긴 한데 일단은 무난하게 22,500원 돌파함과 동시에 주가가 쭉쭉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에 매물대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워낙 반복하는 변동폭이 심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17,800원이면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데 내일 시가갭 뜰 때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들고 가시되 나머지 물량은 25,0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노바렉스 볼 텐데요. 13,200원의 매수,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1,140원에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노바렉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노바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00원이십니다. 13,200원이면 좀 주가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오는 게 중요한데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박스의 한 중단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또 이슈가 없고 거래 대금이 안 실리다 보니까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9,500원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20%시면 좀 많이 들고 계신데 10% 정도 9,500원 밑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비중 확대 평단 낮추신 다음에 박스의 저항 라인인 11,500원 즈음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팅크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0원의 매수, 비중은 좀 많으신데요. 50%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팅크웨어 같은 경우 오늘 종가가 1,500원으로 약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우리 팅크웨어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팅크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11,300원이시고요. 비중이 50%시네요. 자, 이거는 제가 방법을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 121선 닿을 때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지금 빠지고 나서 올라오고 눌리고 올라오고 눌리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근데 얘가 이제 올라왔을 때는 가격이 12,000원 될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1,3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우리가 엄중하게 좀 살펴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안 팔고 들고 간다. 그럼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많으시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락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121선 부근인 12,000원에 도달할 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한독 볼 텐데요. 16,000원의 매수, 25%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한독 종가가 13,720원입니다. 한독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얘도 지금 보면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다 왔습니다.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다 왔는데 여기가 박스의 지지라인이죠. 13,0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000원 찍고 나서 얘가 다시 반등을 하면 한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애예요.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한 5%에서 10% 정도. 현재가 기준으로 내일이나 뭐 안 되시면 내일 모레라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지금 16,000원이면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면 높습니다. 여기 라인 정도로 맞춰지겠다. 추가 매수하면 이 라인 정도로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신 다음에 18,000원 전고점 꼬리 부분입니다. 윗꼬리 부분 도달하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해 주셔서 단타에 대한 투자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 8시에도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YG엔터테인먼트, 세경 하이테크, AB프로바이오 짚어봤습니다. 11월 1일 1타 종목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장시작 10분 전 루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대한항공, HDC, 쇼박스, 11월 5일 화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